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꿈꿨던 직업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한 발 빠른 직업 선택, 미래를 잡아라. MC 권유정입니다. 여러분, 숏폼 콘텐츠를 보다가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거나 바지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담다 보니 장바구니가 꽉 찬 경험이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뒤에는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머무르고 구매하는 이 과정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이 사람은 왠지 이것을 좋아할 거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죠. 이런 흥미진진한 데이터 세상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은 데이터 과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김태현 데이터 과학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특히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학생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데이터 과학자는 AI 같은 첨단 도구를 활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여러 방법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 연구를 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부동산, 의료, 군사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데이터 과학자로서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핀테크라는 단어가 들렸었는데 핀테크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핀테크 데이터 과학자는 다른 데이터 과학자들과 차별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핀테크는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핀테크 기업일 거예요. 금융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상거래나 혹은 오프라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조금 장점이 있는 그런 데이터 과학자인 것 같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과학자,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먼저 거대한 엑셀 시트처럼 생긴 수백만 혹은 수천만 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정보를 꺼내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공하기 전에 데이터의 모습은 마치 요리하기 전에 흙이 묻은 채소의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에 시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수많은 그래프들도 그려보고 혹은 통계 모델을 돌려보면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달에 수억에서 수백만 원을 달하는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흙 속에서 뽑아낸 채소들을 가공한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직업의 매력일까요? 네, 그런 것도 매력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직업의 큰 매력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이나 좀 직감에 의존해서 결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또 사용자들이 더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지적 호기심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는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데 풀어야 할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분석한 데이터로 뭔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직업이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어려운 점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발표된 최신 AI 관련된 논문이 며칠만 지나도 벌써 구식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는 이런 압박감, 그리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 좀 막막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주 동안 데이터를 파고 들었는데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좀 찾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끈기와 인내도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에 마땅한 결과가 안 나올 때 좌절감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혹시 극복하는 팁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매일 글로벌 기업들의 뭐 테크 블로그나 논문 사이트에 올라오는 뭐 최신 연구 동향 같은 걸 좀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좀 함께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새로운 논문이나 기술을 하나씩 맡아서 공부를 하고 좀 서로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빠르게 함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똑똑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더 큰 문제를 푸는 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스터디 그룹까지 만드실 정도로 같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 AI가 많은 직업들을 대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AI가 지금의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분야엔 어떤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활용해서 혁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들의 역할도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걸 넘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뭔가 서비스를 설계하는 기획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데이터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하는 능력은 마치 지금 저희가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기본적인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에 잠식되는 분야가 아니라 AI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 지금까지 이 데이터 과학자의 하루부터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특성과 적성에 맞는 친구들이 이 직업에 적합한지 저희 EBS가 각종 진로 자료들을 참고해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도 화면을 잠시 멈추고 체크해서 비교해 볼까요? 네, 체크리스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관찰, 실험하고 분석하기에 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어렸을 때도 이렇게 관찰하고 실험하는 거를 좋아하셨나요? 네. 제가 학생일 때는 사실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은 없었어요.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뭐 단순한 팬을 넘어서 거의 데이터 분석가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경기 기록지를 보면서 이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랑 있을 때 던지는 공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저 타자는 왜 유독 특정 투수한테만 약할까 같은 걸 혼자 분석하고 좀 가설을 세우는 걸 즐겼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경기의 승패에만 열광할 때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데이터와 패턴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야구를 즐겨보긴 하는데 저도 승패에 연연할 뿐 한 번도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중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에도 체크가 되어 있던데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왜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뭐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일이 아니라 뭐 데이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의미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좀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만의 가설을 세워서 스토리 만들어내는 것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매력적인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나만의 덕질 데이터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어 아이돌 혹은 게임, 웹툰, 스포츠, 사실 무엇이든 상관이 없고 그 분야의 데이터를 직접 모으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성공 요인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어 앨범 판매량이나 유튜브 조회수 혹은 팬클럽 회원수, SNS 언급량 같은 데이터를 직접 엑셀에 정리하고 그래프만 그려봐도 사실 놀라운 인사이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과학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온라인에 무료 보물 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수학이나 AI 관련된 개념을 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해주는 채널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코딩을 시작하고 싶다면 또 무료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들의 덕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은 단연 수학입니다. 특히 데이터 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확률과 통계, 그리고 AI 모델의 기반이 되는 선형대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나중에 AI를 만드는 뼈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흥미를 붙여보면 좋겠어요. 네, 데이터 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 과학자의 일과부터 어떻게 해야 이 과학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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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요? 하나를 정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서 덕질 데이터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의 데이터 과학자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